혹까지 달고 온 주제에 감히 나한테 소리를 높여? 그 말이 제 귀를 때리는 순간 제 긴 머리채가 왼쪽으로 확 잡아당겨졌습니다. 목이 뒤틀리며 숨이 꺾였고 천장이 휘청하듯 흔들렸어요. 으윽!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손끝은 힘이 풀려 공중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뜨거운 통증이 파고들고 그녀의 소나기에는 분노와 멸시가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려 했지만 눈가가 저절로 뜨겁게 젖어갔습니다. 그리고 옆 시야에 비친 건 악에 찬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그 여자 신우이였습니다. 몸이 기울어져 중심을 잃어가는데 그 순간 방문 틈에서 지켜보던 제 딸 민서의 떨리는 숨이 들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은 떨리고 숨은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머리채가 놓이자 저는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국물 사이에서 그저 바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버틴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저와 같은 사연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혹까지 달고 온 주제에 감히 나한테 소리를 높여? 순간 신우 방유라의 손이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목이 뒤로 꺾이면서 천장이 보였다. 숨이 막혔다. 으윽!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쏟아진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 남편이랑 낳은 애까지 들쳐매고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 집이 얼마나 봐준 건데 어디 감히. 유라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렸다. 나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언니 제발. 제발? 제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제발이지. 머리채가 더 세게 당겨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9살 딸아이 민서가 방문 틈새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떨리는 눈동자, 입을 막은 작은 손.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라가 내 머리채를 놓으며 내뱉었다. 거실 바닥 닦아. 당장. 네가 흘린 건 네가 치워.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쏟아진 국물, 깨진 그릇 조각들, 손이 떨렸다. 이 집에서 나는 혹 달고 온 여자였다. 그리고 그 멸시가 오늘 완전히 폭발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야, 너 진짜 운 좋은 거 알아? 너 같은 조건으로 우리 재훈이 같은 남자 만난 거 기적인 건 알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깨진 그릇을 주우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유라가 일어서며 현관으로 향했다. 내일 집들이 준비 제대로 해놔.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니깐.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민서가 방에서 나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붉게 부은 두피, 눈가에 눈물 자국.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문자였다. 여보, 나 야근 끝났어. 이제 집 들어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어젯밤 유라가 앉았던 소파. 그 자리가 여전히 뜨거운 것만 같았다. 나는 찬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3년 전 그날. 재훈아, 아직 안 늦었잖아. 제발 정신 차려. 유라는 예식장 대기실에서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이혼녀의 애까지 딸린 애를 너는 왜 굳이 이런 여자를 택해? 나는 신부 대기실 문틈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꽃다발을 든 채로. 누나, 제발 그만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만하긴. 이게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깎이는 일인데. 누나는 나한테 정의가 어떤 앤지 모르잖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 넌 초혼인데 왜 굳이 이혼녀랑 결혼해야 해? 게다가 애까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애 아빠 노릇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재훈아. 그 애가 너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넌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가 다시 말했다. 재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취소해. 누나. 뭐? 나 정이 아니면 결혼 안 해. 누나가 뭐라고 해도. 이 고집불통이.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유라야, 그만해. 엄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하객들 다 왔어. 이제 와서 취소하면 우리가 더 망신이야. 엄마는 이 결혼이 괜찮아? 괜찮지는 않지. 하지만 재훈이가 저렇게까지 고집 부리는데 어쩌겠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봤다. 재훈아, 너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네, 엄마. 그래.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있는 신부 대기실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근데 저 사람한테 우리 집안 규칙은 확실히 알려줘야 할 거야.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사람답게 처신해야지. 나는 앨범을 천천히 덮었다. 그때는 몰랐다. 들어온 사람답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화벨이 울렸다. 유라였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도착했다. 올케, 오늘 저녁 우리 집 와. 집들이 준비 논의해야지.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리고 다시 앨범을 펼쳤다. 결혼식 날 남편 옆에 서 있던 내 모습.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을까? 오후 5시. 나는 유라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왔어? 늦었네. 유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에는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유라가 종이를 내 앞으로 밀었다. 여기 집들이 준비 목록이야. 내가 할 거 다 적혀 있어. 나는 종이를 내려다봤다. 음식 30인분 준비. 집안 청소, 화장실, 거실, 방 3개. 과일, 음료 구매. 식기 세팅. 손님 응대. 언니 이걸 다 제가 혼자? 그럼 누구랑 해? 하지만 이건 너무 뭐? 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유라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있잖아, 올게. 네.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우리 재훈이가 너 같은 조건 받아준 거. 보통 남자들은 이혼녀 안 받아. 특히 애까지 딸린 여자는 더더욱. 그런데 우리 재훈이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에 맞춰서 살아야지. 유라의 눈빛이 차가웠다.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어요. 좋아. 그럼 집들이 날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와. 일찍부터 준비 시작해야 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응, 누나네 집. 아, 집들이 준비.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응. 남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누나가 좀 까칠해도 마음은 좋아.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이라는 말. 나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 응, 알았어. 밤 11시. 민서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았다. 이수진. 내 유일한 친구.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너 내일 시간 있어? 곧 답장이 왔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만나서 얘기할게. 급한 건 아니야. 알았어. 내일 2시에 마트 근처 카페에서 보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희야? 수진아? 응? 나 너무 힘들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시댁에서 또 뭐라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어제 내 머리채를 잡았어. 뭐?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미안, 목소리 너무 컸지?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머리채를? 진짜로? 응. 정희야, 그건 폭행이야. 신고해야지. 신고는 안 돼. 왜? 남편이 알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남편이 알아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재훈이는 항상 누나가 좀 까칠해도 마음은 좋다고 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정희야, 넌 왜 그렇게까지 참아? 나는 재훈이잖아. 민서까지 있고. 그게 뭐 어때서? 언니는 그게 문제래. 혹 달고 온 여자라고.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언니 진짜 못됐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정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사랑해서 재혼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응. 민서도 너무 착한 애잖아. 그 언니가 이상한 거야. 수진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올케? 돌아보니 유라였다. 그리고 옆에는 시어머니도 있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여기서 뭐해? 아, 장 보러 왔어요. 장? 뭐 사러 왔는데? 유라가 끼어들었다. 나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보였다. 과일과 음료수뿐이었다. 유라가 비웃었다. 이게 다야? 30인분 음식은? 그건 내일 아침에 준비하려고요. 내일 아침? 정신이 있어? 30인분을 내일 아침에 어떻게 준비해? 시어머니도 고개를 저었다. 예, 좀 더 꼼꼼하게 해야지. 죄송해요. 유라가 한 발짝 다가왔다. 정희야. 네. 너 진짜 성의 없는 거 알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봐봐. 이것밖에 안 샀잖아. 유라가 내 장바구니를 낚아챘다. 이런 싸구려 과일 사가지고 와서 손님들한테 내놓으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언니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마트 앞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뭐야? 시댁 식구들인가 봐. 저 며느리 불쌍하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유라가 계속 말했다. 야, 너 알아? 우리 재훈이가 너 같은 여자 받아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녀에다가 애까지 딸린 여자를. 보통 남자는 절대 안 받아.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재훈이가 마음이 넓어서 받아준 건데 너가 좀 더 알아서 잘해야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유라가 내 턱을 들어 올렸다. 고개 들어. 부끄러우면 제대로 해. 알았지? 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마트 들어가서 제대로 된 거 사와. 내가 확인할 테니까. 네. 나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유라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쟤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내가 반대했는데 재훈이가 고집을 부려서. 에휴, 우리 재훈이 인생 망친 거 아냐? 나는 마트 안에서 멈춰섰다. 손이 떨렸다. 인생을 망쳤다고? 과일 코너 앞에 서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카트가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올케, 빨리 안 나와? 우리 시간 없어. 나는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기 시작했다. 비싼 과일, 큰 과일, 보기 좋은 과일. 계산대로 가서 돈을 냈다. 30만 원. 이번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다. 마트 밖으로 나오자 유라가 내 장바구니를 확인했다. 이 정도면 되겠네. 근데 고기는? 고기요? 응. 고기. 갈비나 불고기 정도는 있어야지. 그건 내일 아침에 사려고요. 내일 아침에? 아니, 올게. 고기는 미리 재워둬야 맛있어. 오늘 사서 오늘 밤에 재워놔야지. 네. 다시 마트로 들어갔다. 고기 코너. 값비싼 한우갈비를 10kg 샀다. 80만 원. 이제 내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마트를 나와 유라에게 보여줬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럼 오늘 저녁에 다 재워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우리 집 와. 네. 유라와 시어머니가 떠났다. 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 버스를 탈 돈도 아까웠다. 30분을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서가 달려왔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장 보러 갔다 왔어. 엄마, 많이 샀네.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나는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민서가 물을 가져다 줬다. 엄마, 물 마셔. 고마워, 민서야. 물을 마시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밤 10시. 고기를 다 재워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내일 집들이 준비. 이걸 혼자 다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봤다. 와, 진짜 많이 샀네. 고생 많았어. 응. 자, 이제 쉬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견디고 있을까? 집들이 당일 오전 9시 나는 민서를 데리고 유란의 집으로 갔다. 민서야, 들어가면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응. 초인종을 눌렀다. 유라가 문을 열었다. 왔어?
늦었네. 죄송해요. 됐고, 빨리 들어와. 할 일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몇 명의 친척들이 와 있었다. 친척 언니 민주가 다가오며 말했다. 어머,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언니. 응. 근데 애는 왜 데리고 왔어?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요. 유라가 끼어들었다. 됐어. 어차피 얘 혼자 일 다 할 건데 애는 방에 가만히 있으면 돼. 민서야, 저 방에 가서 있어. 엄마가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 응, 엄마. 민서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테이블에는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요리 30인분, 설거지, 청소, 과일 손질, 상 차리기. 옳게, 빨리 시작해. 손님들 12시에 온대. 3시간. 3시간 안에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나는 고기를 꺼내 굽기 시작했다. 연기가 올라왔다. 기름이 튀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옳게, 거기 김치찌개는 했어? 아직이에요. 아직? 왜 이렇게 손이 느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고기를 뒤집고 과일을 씻으면서 접시를 닦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나 목말라. 민서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옳게.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 좀 조용히 시켜. 여긴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죄송해요. 나는 민서를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민서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끝나면 물 줄게. 응.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응. 조금만 있으면 가자. 방문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거의 다 끝났다. 요리들이 접시에 담겨졌고 테이블이 세팅됐다. 옳게, 화장실 청소는 했어? 네, 했어요. 거실 바닥은? 그것도 했어요. 그럼 됐어. 이제 옷 갈아입고 와. 손님들 오기 전에 준비해야지. 나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기름에 얼룩진 옷, 손등에 화상 자국.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12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유라와 민주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옳게, 거기 물 좀 더 따라. 네. 옳게, 접시 좀 더 가져와. 네.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유라야, 이 갈비 진짜 맛있다. 그치? 내가 직접 준비했어. 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다. 직접 준비했다고?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런데 정희는 어디 있어? 아, 옳게.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어. 에휴, 왜 일만 해? 좀 나와서 같이 먹지. 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옳게가 원래 부지런해요. 일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설거지통을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늦은 오후.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유라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 피곤해. 민주도 옆에 앉았다. 언니, 오늘 진짜 수고했어. 그러게. 근데 옳게도 제법 일 잘하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쌓여있는 접시들. 30인분의 설거지. 손이 퉁퉁 부었다. 옳게, 설거지 다 했어? 거의 다 했어요. 그럼 끝나면 빨리 가. 우리도 쉬어야 하니까. 네. 저녁 6시.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는 민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있었다. 여보, 왔어? 집들이 잘 끝났어? 응. 누나가 엄청 칭찬하더라.
우리 정희가 일 진짜 잘한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민서가 내 옆에 누웠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과 민서가 잠든 후 나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유라가 보낸 문자가 있었다. 옳게, 오늘 수고했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그것도 준비해줘.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다음 주에 또,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정희 씨, 혹시 박유라 씨의 올케분 맞으세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유라 씨의 지인입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나 문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꼭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유라의 지인? 나한테 왜?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카페에 도착했다. 조용한 2층 좌석.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정혜 씨 맞으시죠? 네, 저인데요. 앉으세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네, 유라 언니의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미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지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피해자요? 네. 저도 박유라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정희 씨, 혹시 유라가 빚에 쫓기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경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인데요? 박유라 빚 목록입니다. 총 3억 원. 3억 원. 나는 소리가 너무 커져서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었다. 네. 3억 원이에요. 사채, 불법 투자, 도박. 온갖 곳에서 빌린 돈입니다. 도박이요? 네. 유라는 2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친구들끼리 하는 가벼운 화투였는데 점점 커졌죠. 미경이 서류를 펼쳤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한테서도 큰 돈을 빌려갔어요. 곧 갚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빌리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고 그 후로 제 연락을 끊었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 씨, 네. 유라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빚쟁이들한테서. 그럼 언니 가족들은요? 언니 남편분은 아세요?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모를 거예요. 남편한테도 철저히 숨기고 있거든요. 왜요? 유라 남편이 재산이 많거든요. 만약 알게 되면 이혼당할까봐 숨기고 있는 거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희 씨도 피해자니까요. 제가요? 네. 유라가 정희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정희 씨 결혼식장에서 봤어요. 그 뒤에도 종종 유라한테 얘기 들었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걔는 사람을 이용하는데 능숙해요. 정희 씨를 재혼녀라는 약점으로 계속 누르면서 자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빚을 갚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온갖 방법이요? 네. 심지어 미경이 잠시 망설였다.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돈 많은 남자요. 돈을 얻어내려고.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증거는 있어요.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호텔 앞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유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에 타는 모습. 이 사진들은 지난달에 찍힌 거예요. 나는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혜 씨. 네. 이 정보를 어떻게 쓸지는 정혜 씨 선택이에요. 하지만 유라가 계속 정혜 씨를 괴롭힌다면 이걸 무기로 쓰셔도 돼요. 미경이 USB 하나를 내 앞에 놓았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빈목록, 도박 내역, 사채 계약서, 그리고 그 남자와의 사진들까지.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나서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알게 된 거라면 다르죠. 미경이 일어섰다. 정희 씨,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이제는 정희 씨가 주도권을 잡으셔야 해요. 미경이 카페를 나갔다. 나는 테이블 위에 USB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혹 달고 온 주제에. 우리 재훈이가 받아준 거야. 너 같은 조건으로.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응, 집에 있었어. 그래. 누나한테 연락 왔어? 아니, 안 왔어. 그럼 다행이다. 누나가 너한테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얘기를 해본다고? 괜찮아, 내가 할게. 응? 진짜? 응. 남편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역시 우리 정희가 참 착해. 그래도 힘들면 얘기해. 응.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다. 나는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USB. 하지만 이 안에는 유라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옳게 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 생신 파티야. 알지? 나는 문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니,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언니가 원하는 준비는 아닐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 생신 파티 전날 밤. 나는 USB를 들고 남편을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다녀왔어. 응, 수고했어.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내일 엄마 생신이네. 응.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응?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나를 돌아봤다. 무슨 얘기? 유라 언니에 대해서. 누나? 왜?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뭔데? 열어봐. 남편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빈목록, 사채 계약서, 도박 내역, 호텔 사진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언니가 숨기고 있던 거야. 이런 게 어디서? 언니 채권자 중 한 명이 나한테 줬어. 남편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빚 총액 3억 원. 도박장 출입 기록.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 이거 진짜야? 응. 다 진짜야. 남편이 노트북을 덮었다. 이런 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보, 나 이제 못 참겠어. 뭐? 언니가 나한테 한 짓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정희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언니가 나한테 폭력을 썼어. 머리채를 잡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어. 혹 달고 온 여자라고. 전 남편에 딸린 여자라고. 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당신이랑 누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니까.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항상 누나가 마음은 좋다고 했잖아.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잖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나도 이제 한계야. 더 이상은 못 버텨. 남편이 다시 노트북을 켰다.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야? 언니가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래. 돈 때문에? 응. 빚을 갚으려고. 남편이 휴대폰을 들었다. 뭐 하려고? 매영한테 전화해야지. 지금? 응. 매영이 이걸 알아야 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잠깐만. 왜?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엄마 파티에서? 응.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정희야, 너. 나도 이제 똑같이 당하고 싶지 않아. 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일 하자. 다음 날. 시어머니 생신 파티. 오후 6시. 모든 친척들이 모였다. 유라와 도현, 민주와 그녀의 남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몇몇 친척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유라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옳게, 음식 준비 다 했지? 네, 언니. 그래, 수고했어. 이따 나르기 시작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시작됐다. 모두가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때 남편이 일어섰다. 여러분,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유라가 눈살을 찌푸렸다. 재훈아, 무슨 얘기인데 지금? 남편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누나, 이게 뭔지 알아? 유라가 물었다. 그게 뭔데? 누나의 모든 비밀이 담긴 거야. 무슨 소리야? 남편이 노트북을 켜고 TV에 연결했다. 화면이 나타났다. 빈 목록 총 3억 원.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3억 원? 저게 진짜야? 야,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누나는 조용히 해. 매영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실 것 같아서요. 화면이 넘어갔다. 도박장 출입 기록. 사채 계약서.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라야, 이게 사실이야? 유라가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니. 다음 화면. 호텔 앞에서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유라의 사진. 도연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이게 대체 뭐야?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시어머니가 일어나 소리쳤다. 재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누나를 이렇게 망신 주려고.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엄마, 누나가 먼저 정희한테 했던 짓들 아세요? 뭐? 누나가 정희의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혹 달고 온 여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정희는 3년 동안 참았어요. 누나한테, 엄마한테, 이 집안한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게 할 수 없어요. 유라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이런 짓을? 나는 처음으로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 언니. 제가 했어요. 내가 감히. 언니가 저한테 한 짓들, 이젠 돌려드릴 시간이에요. 유라가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유라, 그만해. 전현이 나를. 박유라.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집에 가자. 지금 당장. 도연아, 가자고. 도연이 유라의 손을 잡아 끌어 현관으로 향했다. 유라가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이대로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봐.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넌, 어머니. 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마주봤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언니가 저한테 한 짓들,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 하셨어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남편을 돌아봤다. 여보, 우리 집 가자. 응.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민서가 내 손을 꼭 잡았다. 3일이 지났다. 그동안 유라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남편은 매일 늦게 퇴근했다. 여보, 매영이랑은 통화했어? 응, 했어. 뭐래? 이혼 준비 중이래. 진짜? 응.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누나가 지금 엄마 집에 있어. 어머니 집에? 응. 갈 데가 없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여보세요? 정혜 씨, 저 도연입니다. 아, 네, 아주버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랑요? 네. 유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3시에 괜찮으세요? 네, 가능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도연을 만났다. 그는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네. 유라가 정혜 씨한테 한 짓들. 저도 알았어야 했는데. 아주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유라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빚쟁이들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고 저는 이혼 준비 중이고.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유라가 저한테 한 거짓말들,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까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혜 씨, 저도 바보였어요. 유라를 너무 믿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유라가 정혜 씨를 만나고 싶대요. 저를요?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생각했다. 유라를 만나다. 알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이틀 후, 시어머니 집 앞.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왔구나. 네, 어머니.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자 유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3일 만에 본 유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푸석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붉게 부은 눈. 언니. 유라가 나를 올려다봤다. 왔어? 네. 앉아. 나는 유라 맞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다. 너희 둘이 얘기해. 나는 방에 있을게. 시어머니가 들어가고 우리 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야. 네.
미안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유라가 사과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솔직히 말하면 난 처음부터 널 싫어했어. 알아요. 이혼녀의 애까지 있는 너를. 우리 재훈이가 선택한 게 이해가 안 됐어. 유라가 눈물을 흘렸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언니, 나도 숨기고 있던 게 많았어. 도박도 하고 빚도 지고 남편한테도 거짓말하고. 유라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부러웠나 봐. 제가요? 응. 넌 정직했으니까. 내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민서를 당당하게 데리고 왔고. 유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근데 나는 다 숨겼어. 창피해서 들킬까봐.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나는 유라를 바라봤다. 언니, 그래도 저한테 한 짓은 알아. 변명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유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희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언니가 저한테 혹 달고 온 여자라고 했을 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민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희야.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언니가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유라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저는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알아. 하지만 언니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희야. 나는 일어섰다. 저 이제 갈게요. 응. 현관으로 향하는데 유라가 뒤에서 말했다. 정희야. 네. 넌 좋은 엄마야. 민서는 행복한 아이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언니.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나는 이제 자유로운 걸까? 한 달이 지났다. 집은 평온했다. 유라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조용했다. 남편은 매일 일찍 퇴근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진짜? 응. 민서랑 쉬어.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나는 민서와 거실에서 책을 읽었다. 엄마, 이 책 재밌어. 그치? 엄마도 어릴 때 읽었어. 민서가 내 팔에 기댔다. 엄마, 요즘 많이 웃어. 응? 전에는 잘 안 웃었는데 요즘은 자주 웃어. 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나도 행복해, 엄마.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 우리 셋이서. 진짜? 민서가 소리쳤다. 제주도 가요? 응, 가자. 우리 가족끼리. 나는 웃었다. 좋아.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응? 그동안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며칠 후 유라 언니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혼 후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거울을 바라봤다. 3개월 전의 나. 지쳐있고 눈물 자국이 있고 생기 없던 나. 지금의 나. 웃고 있고 밝아 보이고
자신감 있는 나. 나는 달라졌어. 며칠 후, 제주도 여행. 공항에서 민서가 신나서 뛰어다녔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천천히 가, 민서야.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작아지는 도시, 멀어지는 집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제주도에서의 3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민서와 모래성을 쌓고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다. 마지막 날 저녁. 해변에 앉아 노을을 봤다. 붉게 물든 하늘. 잔잔한 파도 소리. 민서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예뻐. 응, 정말 예쁘다. 엄마, 우리 자주 오자. 그래, 자주 오자. 민서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민서야. 남편이 다가와 우리 옆에 앉았다. 뭐해? 노을 보고 있어. 예쁘다. 응.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행복해. 진짜로. 정말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민서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다. 남편이 옆에 앉았다. 여보, 즐거웠지? 응, 정말 좋았어. 우리 또 가자. 응.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앞으로 우리 더 잘 살자. 응, 그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괴롭힘에서 벗어났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미처 몰랐다. 거실에 앉아 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누군가의 멸시 속에서도 조용히 참고 살았을지, 아니면 저처럼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위해 단단하게 맞서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 한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모든 사연이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